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생방송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대 미러키 첫 경기 시작인데, 오늘 이게 아마 더블 헤더로 열립니다. 그래서 1차전에는 닉 마르티네즈 대 레아. 닉 마르티네즈 요즘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선발 땜빵으로 주로 나왔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방울 같은 거나 뭐 괜찮기는 한데요. 최근에 두 경기는 4.1이닝 6실점, 3이닝 2실점. 믿을만한 수준까지 아닙니다. 신시내티는 오늘도 좀 안 그래도 지금 불펜 쪽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불펜 데이도 돌리고 이래가지고, 신시내티가 불펜 소모도 많은 와중에 더블 헤더 1차전에 닉 마르티네즈를 낸다. 글쎄 긴 이닝을 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꽤나 괜찮았던 3경기 정도 5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실점도 많아지고 이닝 소화도 아쉬워지는 와중이어가지고 오늘 닉 마르티네즈 사실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러키는 콜린 레아가 나오는데 요즘에 사실 좀 오락가락해요. 다저스한테 6이닝 7실점 얻어 맞은 거나 또 오클랜드한테 피홈런 2방 맞으면서 6.2이닝 4실점 등등 한 번씩 또 피츠버그한테 5이닝 7실점 할 때도 있고, 사실 그냥 지금 이 정도 방어율 3.60이라는 방어율 속에 전반적으로 괜찮게 해줄 때가 많은데 가끔 이렇게 좀 실점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그래도 저는 올 시즌에 이렇게 선발진이 많이 나가리가 된 와중에 이 정도 승수에 이 정도 방어율이면은 상당히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는 보고 싶어요. 이 경기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은 이 닉 마르티네즈가 통산 미러키 애들 상대로는 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56타석 동안 피안타율 135 정도로 상대를 아주 잘했다. 뭐 이렇게도 볼만은 한데, 근데 이게 닉 마르티네즈가 대부분 미러키를 상대를 했던 게 좀 불펜으로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 그 올 시즌에 한번 미러키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었던 거, 아까 제가 말했던 최근 5경기 포함되는 건데, 그때 한번 되게 잘했던 적이 있기는 해요. 그날 1피안타밖에 안 맞고 참 좋은 활약을 했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미러키 상대로는 이제 불펜이던 시절 이때 만난 거 가지고 이런 상대 전적을 저는 그렇게 막 높이 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좀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왜냐면은 이런 선발 투수 외적으로는 볼 게 불펜 소모가 신시내티가 조금 많다는 것들, 그런 거 말고는 별로 확인되는 게 없어요. 미러키의 그냥 빠따적으로도 잭슨 추리오 같은 애들 요즘에 좀 잘 친다,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가지고, 글쎄 뭐 게임이 길게 이어진다면 불펜 쪽에서는 미러키의 상당한 우세가 점쳐지기도 하고, 선발도 사실 레아가 밀리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빠따가 지금 신시내티가 좋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미러키의 일반 승배당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 이거 KC 마이즈의 복귀 등판이거든요. 마이즈가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아마 결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은 나름대로 이런 방울도 괜찮아지고, KC 마이즈도 올 시즌에 좀 피안타 같은 것도 많았었고, 78이닝 동안 피안타가 93방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글쎄 디트로이트의 영건 선발대 가운데 스쿠발과 더불어서 스쿠발 다음 가는 이런 주자로 평가받던 앤데 성장세가 조금 아쉽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에 구속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잘 나오고, 올 시즌에 부상으로 들어누기 전까지도 구속 같은 것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활약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 등판이라는 점이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는 오히려 KC 마이즈가 그렇게 많은 공을 던질 것 같지도 않고, 그 오프너 쓴 다음에 좀 롱맨 쓴 다음에 다시 또 불펜 기용하는 그런 것들로 얘네들이 재미를 되게 많이 봤는데, 오늘 마이즈가 얼마나 좀 많이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불펜데이라든지 오프너, 롱맨 이런 쪽으로의 전략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KC 마이즈 등판에 많은 기대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보스턴 선발이 테너 하우크잖아요. 그냥 지금 방울도 그래 3.23으로 겉보기에는 좋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전반기 때는 거의 아메리칸 리그 방울 1등이었었거든요. 이제 뭐 스쿠발 같은 애들이 삼진 같은 거 엄청 잡고 이닝 소화도 좋게 해주고, 그 와중에 루고 같은 애들, 번즈 이런 애들 전부 다 이닝 소화 잘하고 막 되게 잘해주던 시기 속에 하우크도 사실 사이영 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반기 막바지부터는 확실히 좀 하락세가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이런 방울도 많이 깎아먹고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 3경기 정도는 회복을 했어. 전부 6이닝 이상을 먹어주고 1실점, 2실점, 3실점 정도로 해주다가 직전 애리조나한테 6이닝 동안 6실점을 하면서, 또 이날은 또 볼넷도 많았었거든요. 올 시즌에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다가
요즘에는 또 활약이 사실 아쉽기는 하죠. 본래도 좀 많아진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보스턴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뭐 KC 마이즈의 복귀 등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비교적 하우크가 한창 안 좋다가 요즘에는 조금 흐름을 찾았다는 건데, 문제는 보스턴 역시 지금 빠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에 8경기 연속으로 홈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냥 최근 10경기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타율도 2할 8리, 홈런 같은 것들도 별로 보잘것도 없고 이랬었거든요. 디트로이트는 잘 치다가 천사와의 시리즈에서는 6안타, 5안타, 8안타 정도로 약간 빠따가 식기는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최근 빠따 차이는 보스턴보다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은 또 보스턴이 원정이지 않습니까? 보스턴은 올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 이제 한 1푼가량 피안타율이 높고요. 홈런도 홈에서는 72방, 원정에서는 96방으로 올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24방의 홈런을 더 기록하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스턴이 여태까지는 직전 경기 또 2안타에 그치기도 하고 빠따가 참 안 좋았는데, 저는 보스턴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는 싶습니다. 어제는 이제 좀 그 보우덴 프란시스, 요즘에 엄청나게 활약이 좋았었던 그런 친구한테 2안타 정도로 막히기도 했는데, 저는 원정으로 한번 보스턴이 간다면은 이런 홈런 기세라든지 빠따 같은 것들도 조금은 나아질 만도 하지 않나. KC 마이즈 올 시즌에 피안타도 상당히 많은 선수였었고, 물론 이제 마이너리그 정도 정비를 하고 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글쎄 보스턴한테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는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너무 불투명합니다. 이 마이즈가 잘할지도 모르는 거고, 보스턴이 갑자기 원정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안 좋았던 빠따가 확 돌아설 거냐, 이것도 예측이 굉장히 힘든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스턴의 승사이드라든지 오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만은 꽤나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제가 어제도 얘네들이 뭐 지난 2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 맞붙고 같은 지구 라이벌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이제 애틀랜타가 많이 처지는 바람에 필라델피아가 지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직전 경기도 나름대로 비등비등한 게임 속에 필라델피아가 이제 좀 불펜 구간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게임이었었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 랑에 수아레즈 대 레이나드 로페즈면은 둘 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로페즈도 얘도 이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한 복귀한 지 2게임 정도 됐죠. 수아레즈도 직전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기록상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2점대 방어에다가.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로페즈는 한 달 정도, 랑에 수아레즈도 얘도 뭐 한 달 정도 결장을 하고선 복귀하는 터여가지고 둘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복귀 이후에는 수아레즈도 5이닝 1실점, 로페즈도 복귀 후에 2경기 동안 1.64 정도면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두 자릿수 삼진 잡은 경기도 있었고, 저는 일단 수아레즈가 오늘은 얼마나 많은 공을 던질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뭐 직전 경기도 나쁘지 않았었고 올 시즌 초반에 막 내셔널리그 싸이영 주자로도 불리는 선수잖아요. 그때만큼의 기대치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두 투수 모두 다 컨디션이 나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해가지고 뭐 로페즈는 이제 이적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상대로 전적이 많지는 않은데, 두 투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꽤나 볼만합니다. 뭐 로페즈도 2, 4, 5 정도면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 수준인데, 랑에 수아레즈는 통상 애틀랜타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2할 5리밖에 안 되고요. 장타율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워낙에 좀 이제 땅볼 투수, 좌완으로서 땅볼 투수로 장타도 많이 허용하지 않는 투수이기 때문에, 글쎄 요즘에 이제 애틀랜타가 오스틴 라일리라든지 뭐 아쿠냐 이런 애들 시즌 아웃이 됐고 좀 선수단에 좀 많이 빠진 와중에 애틀랜타가 나름대로 승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뭐 직전 경기 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8승 2패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틀랜타가 팀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런 마운드의 힘, 최근 10경기 동안 마운드 쪽에서는 방어율이 2.87이거든요. 이런 마운드의 힘빨 덕에 게임도 많이 좀 승리하고 했었는데, 내일은 저는 일단 둘 다 선발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가지고 일단 언더 생각이 조금 나고요. 글쎄 랑엘 수아레즈가 지금 직전 경기도 72구밖에 안 되졌는데 오늘은 얼마나 길게 이겨나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도 조금 생각은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애틀랜타의 프레임 같은 것들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냥 로페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안정감이 좀 있어. 저는 뭐 올 시즌에 이제 애틀랜타가 로페즈는 좀 부상으로 빠졌던 와중에 세일은 가장 미들맨이고 그 다음으로는 슈벨렌바흐 이런 애들 얘기를 했는데, 로페즈가 정상적으로 계속 나왔더라면은 아마 세일이랑 준하는 수준으로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랑에 수아레즈는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지만은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는 약간 안 좋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한 몸 상태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저는 애틀랜타의 프렌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워싱턴 대 컵스 경기인데, 오늘 이제 이마나가가 등판할지 여부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어비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마나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마나가의 등판 때마다 맨날 7.5 기준점을 주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일단 어빈의 요즘 상태 5경기 동안 피홈런이 특히 많고 5.46으로 썩 좋지가 않다.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워싱턴에서 시즌 초중반에는 고아랑 더불어서 작년이랑 확연히 다른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활약이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만하가 역시 최근 8경기 정도를 잡았을 때 뭐 방어는 괜찮지만은 여전히 홈런이 많은 모습, 홈런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었는데 점차 이제 메이저리그 이런 빠따들이 이만하가의 공을 좀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홈런이 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과연 이만하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두 투수 모두 다 이런 약점 같은 것들은 좀 보이는 정도다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고, 이 빠따적으로는요 워싱턴이 못 치질 않습니다.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얘네들이 애들 많이 팔고 선수들 많이 팔고 이번 시즌 거의 버린 셈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최근 10경기도 타율이 2할 6푼 6리죠. 직전 경기도 10안타 정도 치면서 양키스 상대로 양키스한테 위닝 시리즈까지 했는데, 최근 10경기 가운데 6번이 두 자릿수 안타였었고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막 못 치지는 않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컵스는 오히려 빠따는 더 좋아요 워싱턴보다. 얘네들이 최근 10경기 동안 2할 8푼 8리 홈런 15방 막 이렇게 치고 있고, 최근 이제 7경기 동안 6승 1패인데 그 6승 1패 기간 동안 5번을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렸고 상당히 이제 좀 역전승도 많이 거두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에 특히 컵스는 빠따가 참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한 컵스는 이제 최근 2달 정도 후반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펜 방어율이 전체 1위에요. 근데 얘네들도 지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에는 2.42였거든요. 근데 2.8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피츠버그와의 게임에서 불펜 구간에서 좀 난타전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이런 불펜 방어율도 꽤나 올라가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7.5는 꽤나 좀 만만해 보입니다. 비록 워싱턴이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언더가 8번이나 된다. 오늘도 업인데 이만하가 굳으면은 양팀에서는 꽤나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셈이지만은, 근데 반대로 또 컵스는 8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발도 사실 어빈의 최근 활약상이라든지 이만하가 역시 피홈런에는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고요. 선발도 그렇고 빠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워싱턴보다 오히려 시카고 컵스의 빠따가 좀 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임도 컵스 쪽이 가져가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대 샌디에고 경기, 타지 브래들리랑 마틴 페레즈가 붙는데, 자, 타지 브래들리는 요즘에 계속 똑같죠. 이제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9경 정도 활약이 매우 좋았었는데 최근에 5경기 동안 피홈런도 많고 기본적인 자책점이 너무 많습니다. 좋았던 시기를 뒤로 하고 요즘에는 확연하게 기록이 좋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게 돋보이는 브래들리입니다. 저는 맨날 이제 브래들리 하면은 구위가 좋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정면 승부를 하다가 처맞는 양상도 많이 나오고 특히 피홈런이 많이 늘었죠. 이런 것들이 관찰이 많이 되고요. 마틴 페레즈는 얘는 이상하게 올 시즌 피츠버그에서 좋은 활약이 아니었는데 샌디에고로 이적하고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마지막 게임까지 해서 최근 6경기 동안 활약이 꽤나 괜찮습니다. 2.20 정도로 뭐 이닝 소화도 나쁘지도 않고, 그래도 페레즈 정도면은 좀 쓸만한 선발이지 않나 요즘에는. 일단은 저는 선발 싸움은 이거 샌디에고가 이게 뒤떨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양팀의 빠따인데 템파베이나 샌디에고나 특히 이제 샌디에고는 기복이 심한 편이고 템파베이는 기본적으로 빠따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팀으로 보여요. 그게 조금 거슬리네. 이게 샌디에고도 어제 세인트루이스한테 3안타에 그치면서 1점밖에 못 내고 이랬는데, 근데 오늘 브래들리는 오히려 어제 만났던 선발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죠. 소니 그레이에서 브래들리 만나는 거면은. 이 경기는 그림만 봤을 때는 사실 샌디에고가 그렇게 역배를 받을 정도가 싶기는 해요. 선발도 나쁘지가 않고 불펜 요즘에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구성이 워낙 좋잖아요 얘네는요.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템파베이한테 꿀릴 팀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샌디에고 승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언더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페레즈는 괜찮게 막아주고 양팀 다 불펜은 훌륭합니다. 타지 브래들리를 과연 샌디에고 빠따들이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근데 요즘에 샌디에고가 너무 이게 빠따 기복이 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언더 오버 중에서는 언더를 보는 셈이긴 한데 저는 뭐 샌디에고 역배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을게요. 다음 양키스 대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패스냐, 양키스 경기인데. 물론 뭐 세인트루이스의 이게 패디도요 그 화싹에서 이적하고 나서는 그냥 그저 그래 4.23 정도로 그나마 요즘에 조금 맞춰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록상으로 패디는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도 좋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스트로먼은 요즘에 회복되는 모양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둘 다 선발은 오히려 스트로먼이 괜찮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양키스 정도 빠따에 스트로먼을 괜찮게 볼 거면은 양키스를 보면 되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양키스가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를 했잖아요. 양키스는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9점밖에 못 냈다. 9점밖에 못 냈는데 윤요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윤요한님 감사합니다. 9점밖에 못 냈던 와중에 왜 9점밖에 못 냈냐? 득점권에서 26타수 1안타였습니다. 1안타가 이제 에런 저지였거든요. 득점권에서 무려 26타수 1안타. 이래가지고 우리가 게리콜 등판 때 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상대가 맥켄지 고어 대 로돈도 나름대로 구속이 한번 아쉬웠던 그 경기 이후로는 되게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맥켄지 고어 대 로돈도 당연히 로돈을 좋게 보고, 그리고 게리콜 대 패트릭 코빈도 당연히 게리콜을 좋게 보는 게 맞는데, 그 두 경기가 모두 양키스가 역배가 났잖아요. 저런 득점권에서 병사타라든지, 그리고 게임 내적으로 좀 실책도 많았었고, 분석 외적인 요인으로 되게 불안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양키스는 일단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라이블리랑 베일리 폴터가 붙죠. 이게 사실 베일리 폴터 경기를 조금 까다로워. 일단은 지금 복귀한 다음에 5경기 동안 뭐 기록도 썩 좋지도 않고 이런 와중에 있어요. 이러다가도 그냥 한 번씩 막 5.2이닝 2실점 정도로 시애틀전 호투를 하거나 이런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베일리 폴터 경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라이블리는 제가 여러 차례 승수도 벌써 2자릿수 승수에다가 방울도 그렇고 가성비가 참 뛰어난 투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선발 구도면 우리가 유리할 만하다. 그렇게 볼만한 게임이긴 합니다. 요즘에 뭐 엄청 털린 적도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는 라이브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가 켄자와의 이런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앞두고 라이벌 게임에서 1승 3패 수입당할 뻔한 게임도 겨우겨우 역전승으로 최근에는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털어내긴 했는데, 워낙에 클리블랜드 빠따가 너무 좀 부실합니다. 지금은요. 가끔 제가 이제 레인 토마스도 영입도 하고 스티븐 콴과 레일러라든지 이제 조세호 같은 애들 이런 연결고리 역할로 레인 토마스를 잘 데려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후반기에도 뭐 OPS 순위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클리블랜드의 빠따를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피츠버그는 최근 4경기 정도 컵스한테 3경기 동안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 3경기에서 16안타, 10안타, 14안타로 충분히 다른 팀 같으면 이길만한 경기를 했거든요. 피츠버그는. 근데도 뭐 불펜에서의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승리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피츠버그는 참 승운이 안 따랐다고 볼만해요. 그래서 오늘 클리블랜드가 물론 선발 싸움에서는 근소 우위를 점할 만한 것 같다. 하지만 빠따적으로 피츠버그가 최근 시리즈에서 너무 잘했단 말이야. 졌지만 잘 싸웠다. 젖살싸의 그런 표본 같은 빠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피츠버그를 지금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한 6경기 정도 계속해서 한 자릿수한테 그치다가 최근 4경기에 10안타, 13안타, 10안타, 16안타 이렇게 쳤는데 피츠버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츠버그 불펜이 일주일 전에는 피츠버그 불펜 방어리 3.96이었다가 컵스와의 시리즈를 통해서 4.8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블랜드는 리그 1위급의 불펜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구도면은 사실 게임 후반부로 가면은 클리블랜드가 잘 막아내고 승리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클리블랜드 승사이즈도 보기는 봅니다만은 배당이 되게 별로예요. 1.45밖에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 역시 요즘에 피츠버그 빠따를 무시했다가는 조금 피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다음 텍사스 대 오클랜드 게임, 존 그레이랑 시어스가 붙는데, 자 시어스가 그 전에 이제 4경기 동안 전부 다 7이닝을 먹는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가 직접 미러키한테 3.2이닝 동안 7실점 하면서 역시나 우리가 알던 시어스구나. 얘를 맨날 뭐 오클랜드 에이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헤매는 모습 때문에 얘를 꾸준하게 높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언제 시어스가 못하고 언제 시어스가 잘할지 이거를 가늠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무튼 직전 경기는 좋지는 못했다는 거고. 자 이제 존 그레이는 제가 뭐 여기 여러가지 사항들 적어놨는데요. 얘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었는데 2경기 동안 구속 자체는 잘 나왔어요. 리그에서 훌륭한 꾸준하게 훌륭한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투수고 구속도 잘 나오는 이런 투수인데, 근데 일단은 복귀 전부터 썩 좋지는 못했다. 2경기 동안 4이닝 8실점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오클랜드 상대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스는 일단 텍사스 애들한테 2-7-5 정도로 좋지는 못했는데, 존 그레이는 오클랜드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1할 때예요. 1할 때 43타석이나 만났는데 1할 때로 굉장히 훌륭한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다, 존 그레이가. 그래서 과연 방금 봤던 이런 존 그레이가 여태 오클랜드 상대로는 아주 훌륭했는데, 이게 복귀하고 나서 요즘 헤매는 거 보면은 과연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게 조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뭐 구장도 텍사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도 꽤나 괜찮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오클랜드가 최근 시시애티와의 경기에서 14안타 4홈런, 14안타 4홈런 늘 말했지만 오클랜드는 이런 홈런 한방 이거는 리그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바 정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화싹 대 매치 게임인데 사실 조나단 캐논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선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친구도 방어울도 말해주고 있고 올 시즌에 이제 화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패디, 크로시에 그 다음에 캐논도 올 시즌 처음 올라왔었고 중간에 또 이제 그 누구냐 뭐 플렉센 같은 일도 그렇고 캐논 정도면은 꽤나 봐줄만한 선발이긴 했는데 요즘에 활약이 안 좋죠. 3경기 동안 7.98에다가 스터프는 온데간데 없고 볼넷도 많아지고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올려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활약이 좋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매치는요 이 맥일이 또 복귀 등판입니다. 얘도 한 4주? 거의 한 달 만에 복귀를 하는 셈이에요. 이 친구도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3경기 동안 4.15에다가 그냥 그저 그랬다고 해요. 올 시즌에도 사실 좀 데뷔가 늦었는데 한 번씩 잘할 때가 있긴 했었어. 전반적으로는 뭐 방어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올 시즌은 좋은 시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둘 다 많이 애매하다는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빠따적으로 가거나 요즘에 분위기나 여러가지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화싹보다는 매치를 보는 게 맞아요. 화싹이 또 한번 7연패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또 계속해서 뭐 연패 달리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이기는 수준인데 여러 차례 말했지만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 그냥 구단 내부적으로 108년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맨날 들었는데 그냥 그게 맞아요. 그냥 화싹은 아무리 이렇게 분석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역배를 볼 만한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매길이 복귀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매치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네요. 매치 빠따들이 캠룬한테 막 막힌다든지 그리고 화싹에 가끔씩 한번 터지는 이런 법력의 빠따 그런 게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그냥 매치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치가 이 경기 일반승이라든지 역배 배당 전부 모두 마행 배당 모두 다 별로라 가지고 별로 욕심은 안 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 파브로 로페즈랑 거스먼이면요 요즘에 분위기가 되게 좋은 애들입니다. 사실 이름값만으로도 파브로 로페즈 미네소타 에이스죠. 토론토 거스먼이 에이스입니다. 그냥 에이스들끼리 붙는 게임인데 8.5 기준점을 줬다. 사실 그냥 언더 보면은 제일 편해요. 이 경기는 막 빠따를 되게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네소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거든요 이 와중에 빠따적으로도 그렇게 막 돋보이는 것도 없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사실 그냥 에이스 등판에다가 양팀의 빠따가 요즘 좀 좋지가 못하다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한데 최근 기록상으로도 파브로 로페즈가 7경기 동안 44이닝이나 먹어주면서 7이닝 등판도 한 번 정도 있었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파브로 로페즈는요. 이런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어떤 투수의 공이 가장 가치가 높냐라고 했을 때 올 시즌 파브로 로페즈의 이런 포심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몇 차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 시즌 파브로 로페즈는 포심이 1할 6푼 8리로 아주 훌륭하다. 근데 그 밖에 스위퍼나 체인지업 커브 이런 고준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피치여가지고 성적이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전한 포심에다가 이런 이 밖에 구종들이 꽤나 역할을 해주면서 기록도 좋고 마침 지금 요즘의 파브로 로페즈는 올 시즌 전체로 봐도 좋은 시점에 있다고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스먼도 제가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8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훌륭하고 방어율도 좋고 가끔씩 아쉬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긴 해도 요즘의 거스먼은 우리가 알던 거스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친구는 좀 투피치 투수인데 포심이랑 스플리터가 예년에 비해서 지난 3년 동안 막 플러스 10, 플러스 23 이렇게 찍다가 올 시즌은 플러스 0, 플러스 2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좀 회복하는 양상이기도 하고 둘 다 요즘에 좀 회복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미네소타 승사이드나 언더 보는 게 편한 것 같은데 거스먼보다는 로페즈가 조금 더 요즘에 안정감이 있는 것들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파블로 로페즈가 토론토 애들 상대로 1할 1푼 5리로 상대 전적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상대를 많이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죠. 반면에 거스먼은 미네소타 애들한테 123타석 동안 299 정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기억도 나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미네소타 승사이드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캔자스시티. 제가 프렘버드는 요즘에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구속 상승이 바탕에 돼 있다. 최근에 뭐 8경기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최근에 거의 한 10경기 정도는 구속이 올 시즌 평균 싱커 구속이 94마일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이제 한 1, 2년 전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싱커의 구속이 맥스는 98마일가량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95마일 정도가 나오는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싱커 구속이 93마일 초중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안 좋았는데 요즘에 이런 구속 상승을 통해서 평균 싱커 구속이 94마일까지 올라왔죠. 최근 이제 한 8번의 등판 가운데 딱 한 번 94.3마일을 찍었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도 7이닝 무실점으로 잘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요즘엔 평균적으로 싱커 구속이 전부 다 95마일 이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훌륭한 성적을 바탕으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최근 이런 성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데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던 발데즈가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루고 제가 아까 그 하우크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원래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주자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2이닝 소화도 벌써 172이닝에다가 방울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 되게 좋은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쉽게도 요즘에 너무 이제 오르내림이 심합니다. 기복이 아주 심한데 요즘에 이제 한 경기 건너 한 경기 건너 되게 못하거든요. 5이닝 5실점 그러다가 9이닝 2실점 6.1이닝 6실점 그러다가 또 8이닝 2실점 이러다가도 또 5.1이닝 6실점 4이닝 8실점 이러고 7이닝 2실점 직전 경기 5.1이닝 6실점 기복이 그냥 말이 안 돼. 요즘에 그냥 완전 뭐 아니면 더 뭐 아니면 더 이렇단 말이에요 루고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은 내일 뭐 루고가 잘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발데즈 쪽에 우위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를 바탕으로 좀 보는 것도 이런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좀 얘기는 해야죠. 루고는 통상 휴스턴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피안타율이 4할 때요. 4할 때. 요즘에 좀 기복이 심한 편인데 휴스턴전 상대 전적이 매우 좋지가 않다. 발데즈 요즘에 좀 확실히 괜찮아졌는데 켄자 애들 상대로도 1할 6분 7리의 피안타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 발데즈가요 원래 이거보다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레이건스랑 맞붙었던 경기인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작년 9월 23일이니까 포스트 시즌을 앞뒀을 때쯤이거든요. 그때 5.1이닝 시실점으로 굉장히 크게 얻어맞은 적이 있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막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막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발데즈는 통상 켄자 애들 상대로는 굉장히 잘 싸운 편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바탕이 되고 해가지고 저는 내일도 그냥 휴스턴 쪽을 보는 게 좀 편해 보여요. 나름대로. 물론 휴스턴에 빠따는 요즘에 라인업상으로도 좀 문제가 조금 있고 반면에 켄자는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 후반기 동안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린 탑4가 그 제가 1등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팀 선수고 2, 3, 4등이 전부 다 켄자 소속이거든요. 파스ኳ티노, 살비, 바비토 주니어 전부 다 이렇게 켄자 쪽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제 좀 쳐주는 친구들, 득점권 타율이 아주 훌륭한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내일도 좀 쉽게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물론 켄자도 잘하는 팀이니까 그러긴 한데 저는 뭐 선발 투수의 우세도 그렇고 휴스턴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5 기준이면 오바도 못 볼 건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루고가 조금 흔들려야 되고 좀 애매해. 언더오바는 사실 7.5는 저는 조금 낮은 기준점이라고 보고 오바를 못 갈 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발데즈가 요즘에 워낙 좋다 보니까 언더오바는 피하도록 하고 그냥 휴스턴 쪽으로만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볼티모어 경기 오늘도 쿠어스 경기입니다. 그리고 곰버 대 알버트 수아레즈가 붙는데 요즘에 알버트 수아레즈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4경기 동안 뭐 2이닝도 최소 이제 5이닝 이상은 다 먹어주고 있고 0.77로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죠. 뭔가 이 친구의 뭐 스토프라든지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어쨌든 잘 막아주는 시즌 초반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방울 자체도 어쨌든 좋고 이런 와중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올 시즌의 볼티모어로서는 땜빵 선발치고는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볼만한 친구인데 자, 뭐 오스틴 곰버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제가 지난 시즌 전반기랑 후반기가 아주 크게 달랐었다.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그래도 콜로라도 선발진들 가운데는 꽤나 믿을만한 친구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막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막 애리조나 같은 애들도 막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곰버를 뭔가 딱 규정할 수는 없어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투수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맵이 쿠어스잖아요. 근데 쿠어스인데 볼티모어 빠따가 요즘에 너무 심각해.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8푼 1위. 그냥 후반기 들어서는 지금 사실 뭐 이렇게 OPS는 높게 지키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티모어는 우리가 알던 볼티모어가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도 상대팀의 투수들이 전부 다 만만했었던 그런 게임들도 볼티모어를 쉽게 보기가 어렵다. 막 바비 밀러, 워커 뮬러 이런 애들이 나올 때조차 볼티모어가 분명 엄청나게 약한 애들인데 요즘에는 공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볼티모어를 못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워커뮬러 상대로는 7안타 그리고 바비밀러 상대로도 4안타에 그치면서 전부 패배를 했거든요. 그만큼 요즘 볼티모어의 빠따는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콜로라도는 그래도 홈에서 마이애미와의 시리즈 때 2승 2패 정도 패배한 경기도 전부 다 13안타 12안타 이렇게 치면서
역시나 쿠어스의 홈발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볼티모어는 아주 못 치고 콜로라도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한다. 마침 수아레즈가 요즘에 4경기 동안 활약이 좀 이렇더라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에 볼티모어 게임은 언더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오스틴 곤보도 통산 볼티모어 애들한테는 약세가 조금 있다더라. 보니까 피안탈도 3할 2푼 4리에다가 피 장타율이 기대 피 장타율이 764 정도로 아주 높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오늘 뭐 볼티모어가 곤보를 공략하고 간만에 뭐 잘 쳐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워낙에 볼티모어라는 이런 이름도 있는데 이름값도 있는데 8경기 동안 막 3안타 3안타 8안타 7안타 2안타 7안타 7안타 4안타 아주 꼬라지가 개판인데 간만에 하면 잘 쳐도 안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조금 이제 기대감이 섞인 거고 요즘에 스탯상으로 분석을 하면은 저는 11.5만은 그냥 언더가는 게 맞다고 싶어요. 다음 경기 천사 대 시애틀 경기인데 일단 시애틀은 조지 커비가 나옵니다. 여기 4경기 동안 조지 커비의 활약이 좋지가 못하다. 그전에도 뭐 좀 어설플 때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조지 커비는 지난번 디트로이트한테 3.2이닝 12실점 막 이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활약이 좋지는 못해요. 어쨌든 그래도 최근 2경기는 뭐 6이닝 2실점 4.2이닝 3실점 정도로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거하게 설 때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제 몫은 해준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이 와중에 천사는 알데길이라는 이탈리아계 선수가 등판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보잘것없는 선수입니다. 천사 내부적으로도 투수 유망주 순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었고 마이너리그 성적조차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냥 뭐 단적으로 요즘에 사실 시애틀도 빠따가 좋지는 않은 팀이지만은 이제 JP 크로포드도 복귀를 했고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치기는 해요. 이길 정도로는 해주는데 그래서 요즘에 4경기 동안 그래도 위닝 시리즈 샌프란시스코 템파베이 모두 다 위닝 시리즈를 했고 어느 정도 승리는 가져갈 정도는 치는데 마침 천사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에 간만에 승리를 하긴 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뭐 7연패인가 받기도 하고 제가 막 최근에 한 15경기 정도 2승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내일도 이 정도의 선발 차이면은 솔직히 천사를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적으로는 이건 천사는 못 봐. 시애틀이 엄청나게 못 친다든지 조지 커비가 또 한 번 고전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커비는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같은 지구기 때문에 천사에게를 몇 번 만났는데 55타석에 226 정도로 상대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조지 커비를 막 까내릴 건 없을 것 같아. 나는 천사 원정에서는요 한 번도 퀄리티 스타트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4경기 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시애틀 쪽으로 보는 게 제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경기를 역배만한 건덕지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요. 다음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저는 이제 뒷경기는 모두 패스입니다. 애리조나 다저스랑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 전부 다 패스인데 일단 애리조나 요즘에 빠다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얘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샌디에고랑 더불어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저스를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애리조나가 마침 지금 얘네들의 지구 승수 차이가 4승이나 납니다. 다저스가 어느덧 80승에 도달을 했는데 애리조나가 쫓아가는 입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시리즈에서 애리조나가 홈이기도 하고 다저스를 잡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문제는 애리조나가 직접 뭐 매치와의 시리즈도 그렇고 빠따적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케텔 마르테, 모레노, 크리스티안 워커 이런 애들 많이 빠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코빈 캐롤 같은 애들이 요즘에 잘하고 있잖아요. 후반기 들어서는 OPS도 굉장히 좋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근데 애리조나 빠따가 일단 좀 의심이 많이 좀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커쇼를 상대로 애리조나 애들이 얘를 이제 1회 만에 강판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0.1이닝 6실점을 이렇게 안기면서 그런 적이 있긴 했는데 커쇼는 뭐 정규 시즌에는 애리조나한테 약한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여태 뭐 잭 갤런도 통상 이제 다저스전은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은데 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어요. 체이스 필드에서는 다저스를 상대를 했을 때 5경기 동안 2.48로 훌륭한 편이었었고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면은 4.40으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뛰는 갤런이라면은 뭐 커쇼가 요즘에 많은 이닝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갤런도 복귀 이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고 빠따적으로도 애리조나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낫겠다. 저도 재밌게 볼 것 같거든요. 애리조나를 나는데 속으로 응원하면서. 근데 돈 걸고 보기에는 좋은 경기는 아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가 마지막 게임인데 솔직히 말해서 길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뭐 스넬 나오고 좋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배당이 너무 별로고요. 샌프란시스코 일반승 1.25, 마헨이 1.63면은 그럼 마헨은 봐도 되겠네 이럴 수도 있어.
하필이면 스넬이 되게 기록이 좋잖아요. 9경기 동안 뭐 1.30이다. 55이닝 동안 삼진을 75개나 잡았다. 스넬의 발목을 잡던 볼넷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피홈런 2개밖에 없고 기록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하필이면 직전 경기 시애틀전에서 3이닝밖에 못 소화를 했고 얘가 왜 3이닝밖에 소화를 못했냐. 볼넷이 6개였거든요. 스넬은 진짜 삼진도 무지막지하게 잡지만은 이런 제구가 늘 발목을 잡는 투수인데 직전 경기에는 볼넷이 너무 많았다. 스넬의 이런 안 좋은 부분, 오히려 삼진보다도 볼넷이 많은 날이어가지고 3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거든요. 이게 너무 거슬립니다. 그리고 더구나 내일 뭐 솔직히 말해서 아담 올러는 직전 경기 컵스 상대로 5.2이닝 실점으로 되게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그날 컵스를 갔기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뭐 여태 기록상으로나 뭐 예전에 오클랜드 시절이나 보면은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선수입니다. 그냥 예전에 뭐 메이저리그에 종종 콜업이 되거나 했을 때도 별로 그냥 다 별로였었거든요. 올러는 이거를 왜 마이애미를 쉽게 못 보냐면은 마이애미도 요즘에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 9푼 3리 빠따적으로 안 꿀립니다. 제가 아까 워싱턴도 그런 얘기를 하고 피츠버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애미도 그 범주예요. 마이애미, 워싱턴, 피츠버그 올 시즌 전부 이제 뭐 포스트 시즌 물 건너갔고 사실상 그런 팀들이고 애들도 많이 팔고 그런 팀들인데 얘네들은 밟으면 꿈틀한다. 결코 쉽게 지지는 않는다.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진짜 가기가 빡세요. 그냥 우리가 알던 스넬이라면 삼진으로 마이애미 조져놓고 마이애미도 불펜에 구멍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기를 길게 본다거나 스넬이 마이애미 애들만 막아준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되는데 마이애미가 요즘 좀 잘 치네. 최근 5경기 동안 11안타, 9안타, 12안타, 8안타, 18안타 이렇게 쳐가지고 타율이 무려 3할 2푼 1리입니다. 물론 맵이 쿠어스 필드였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전에도 마이애미는요 뭐 쿠어스가 아닐 때도 주자릿수 안타 곧잘 기록을 하고 그런 팀이었었거든. 질 때도 쉽게 안 지고 얘네를 좀 물로 보면은 잘 치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역시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베네치아 대 토리노인데요. 일단 베네치아는 간만에 또 세리아로 승격을 했습니다. 한 2년 만인가? 한 1년 거르고 다시 이제 승격을 한 셈인데 첫 경기 때 라치오한테 패배하고 두 번째 경기 또 피오렌티나랑 비기는 나름대로 좀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상대를 했고 다 원정이었는데도 꽤나 괜찮게 싸우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늘 상대는 토리노니까 그나마 라치오나 피오렌티나 이런 팀들보다 이름값은 상대하기 편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 토리노가요 지금 올 시즌에는 이렇게 밀란과의 첫 경기도 이거 제가 토리노가 밀란 원정에서 40년 동안 승리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경기 이제 92분까지만 해도 2대1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2대0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도 토리노가 많이 잡을 만도 했는데 어쨌든 밀란이 동점까지는 맞췄습니다. 밀란이 패배한 일까지는 발생을 안 했는데 바로 이제 토리노가 밀란 원정에서도 무승부도 거두고 다음 경기 아탈란타 되게 어려운 상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 상대로 전부 잘 싸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토리노가 좀 선수 유출도 꽤나 있고 부온조르노라든지 벨라노바 같은 애들 지난 시즌에 토리노에서도 주요 자원으로 꼽혔던 애들 많이 나가가지고 사실 전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직전 이제 아탈란타와 경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일단 중원에 뭐 일리치 같은 애들 늘 살림꾼이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술 좋고 많이 뛸 수 있고 토리노의 이제 스쿼드 구성상 꽤나 괜찮은 선수예요. 중원에도 이제 카롤 리네티라든지 사무엘 리치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뭐 센터백 쪽이나 라이트 윙백 이쪽에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두반 사파타가 훌륭한 피지컬을 앞세워가지고 전방에서 휩쓸어주고 있고 나름대로 토리노 경기가 꽤 볼만해요. 직전 경기는 그리고 이제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훌륭한 이런 페널티킥 선방과 더불어 좋은 활약들이 있었는데 무슨 토리노의 올 시즌 초반 기세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토리노가 원정이어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시즌 초반의 기세 자체는 물론 베네치아도 어려운 상대들을 상대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1무 1패고 토리노는 글쎄 물론 밀란이 좀 흔들리기는 해 지금 그러긴 하더라도 토리노를 꽤나 좋게 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최대 뭐 이제 햄무 같은 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기더라도 글쎄 뭐 아주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토리노 햄무 내지 근데 무승부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솔직히 무승부 보는 거는 베네치아의 이제 좀 뭐랄까 경기력 같은 것들 얘네들의 페이스를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토리노는 작년에 비해서도 좀 우려가 있지만은 비교적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토리노의 햄무라든지 뭐 무승부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마 토리노 햄무를 조금 더 우선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인터밀란이랑 아탈란타 경기인데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보여요. 둘 다 이제 인터밀란이 한때는
이제 옛날에 트래블 이후로는 한 6, 7년 정도 세리에서는 조금 암흑기였거든요. 그 사이에 아탈란타는 공격 축구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가스페리니 감독 지도하에 오히려 인터밀란보다도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밀란이 뭔가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탈란타가 인터밀란을 좀 잡기도 했었어요. 뭐 무승부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최근 이제 2020년대 이후로는 인터밀란이 다시 한번 궤도로 진입한 이후로는 인터밀란이 아탈란타 상대로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단 뭐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도 하고 인터밀란이 뭐 그냥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아탈란타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 직전 맞대결 4대0으로 대승을 거뒀던 것 전에는 전부 다 한 점차 승리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거슬리기는 거슬리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인터밀란도 올 시즌 영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요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팀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계속 또 뛰고 해서 그런지 체력적 부담이 있는지 인터밀란도 지금 조금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탈란타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적 때문에 쿠프메이너스는 유벤투스 이적을 확정 지은 것 같고 루크먼은 PSG 행이 좀 이제 점쳐지고 있어가지고 경기를 계속해서 등록이 안 된 채로 못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 이제 루크먼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스카마카나 루크먼 이런 핵심 공격 자원들이 전부 다 빠져있는 아탈란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레테기 같은 애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영입 이후에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초반에 전력 빵꾸가 꽤나 많은 아탈란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진에도 뭐 스칼빈이라든지 톨로이, 콜라시냐치 이런 애들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구성상으로는 그래도 인터밀란이 조금 더 단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홈팀이잖아요. 여태 이런 상대전도 그렇고 아무리 이제 아탈란타가 빡센 상대라고 할지라도 저는 인터밀란 쪽을 보는 게 맞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인터밀란의 햄무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내다보고는 있는데 뭐 인텔의 햄무라든지 오바 같은 것도 생각도 조금 나고 인터밀란의 승배당도 1.5배 정도면은 못 누를 거는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요.